더 배움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오늘은 국제 우편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다 끝났죠. 끝났고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앞에 내용이 뭐가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 2008년 기출이고 국제 우편 기구 및 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옳은 것, 그른 것 찾는 것들.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옳은 것 찾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옳지 않은 것 찾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옳은 것 찾는 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보시면 만국우편연합 UPU 총회는 최고 5개월 기간,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2년이 아니라 4년이 되겠죠. 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개최되며 정권대표로 구성된다. 요 말만 살짝 바뀌었네요.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국우편연합은 만국우편연합 기간 중에는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집행이사회가 있네요. 집행이사회는 UPU의 상설기관이 아닙니다. UPU 상설기관이 아니고 APPU죠. 아태 우편연합에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 3번에 만국우편연합 UPU 합회단은 SDR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고 공식 언어는 영어 아니죠. 불어입니다. 불어고 영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UPU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는 이제 그 기관 내에서 쓰기는 합니다. 불어랑 같이. 근데 뭐 법규 내용이나 이런 걸 해석할 때 불어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 영어가 아니라 불어다. 영어를 쓰긴 하지만 공식 언어는 불어다. 그 다음에 4번 국제특급우편 EMS의 교환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사이 맺은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EMS가 모든 나라가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EMS 같은 경우가. 그래서 가능한 나라들끼리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의 맺은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맞는 것은 4번밖에 없고 체크해 주시면 2년, 집행사회, 그 다음에 영어.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해 드렸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말 바꾸는 거. 숫자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2010년 기출입니다. 국제통상우편물 중 포스트카드 우편엽서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게 되면은 사진, 접힌 종이 등이 붙어있는 우편엽서. 아니죠. 접힌 종이가 붙어있으면 안 되죠. 접힌 종이가. 그 다음 니은,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인쇄한 관제엽서. 니은이 맞습니다. 사제엽서 같은 경우에는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가 인쇄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제엽서 같은 경우는 인쇄할 수 있다. 증표를. 그 다음에 포스트카드임을 표시하지 않은 사제엽서. 이런 거는 이제 위반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반. 그래서 그 페이지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그 포스트카드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자, 79페이지에 양가로 2번, 3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헷갈리게 나와 있긴 한데 앞쪽 윗면에는 포스트카드 또는 뭐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 엽서는 사제도 가능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법규를 위반한 엽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장에 해당합니다. 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얼 포스트카드임을 표시하지 않은 그림 엽서 포스트카드임을 표시하지 않은 그림 엽서는 우편 엽서로 취급한다라는 게 나와 있죠. 책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제 사제엽서입니다. 관제엽서는 이제 말 그대로 기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규격화 돼 있고 부분들이지만 사제엽서 같은 경우는 그 규격을 맞춘 겁니다. 일부러 맞췄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도 있고 디귿에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2008년 기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공서가는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맞네요. 다음 3번. 소설 또는 신문 원고는 인쇄물로 취급할 수 있다. 인쇄물입니다. 인쇄물. 다르죠. 인쇄물로 취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은 절차가 소포에 비해 복잡하다. 간단하죠. 소포보다는. 소포 같은 경우는 소형 포장물보다 일단 규격부터가 더 큽니다. 크고 아예 그 국제통상우편물과 소포, 국제소포 같은 경우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봤을 때 2kg가 넘는다든지 더 크다든지 이러면은 소포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라면 간단하게 통상우편물로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소형 포장우편물이 소포보다 복잡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은 소형 포장물이 더 복잡하면 소포 보내지 누가 소형 포장물 보내겠습니까? 얘가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소포보다 작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의 크기가 너무 크다. 소형 포장물로 불과하다. 그럼 소포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형 포장물로, 안 되면 소포로 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국제 소형 포장 우편물의 내용품 가격이 450SDR인 경우, 이거는 이제 표준이라고 말씀드렸죠. 표준. 그다음 해당 우편물에 첩부해하는 국제 우편 서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고 2014 기출입니다. 최신 기출이고 기준이 450SDR. 이건 좀 생소하실 겁니다. 524,700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생소하지 않으실 텐데 450SDR 이러니까 헷갈립니다. 근데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50SDR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그 300SDR이 524,700원입니다. 300SDR. 그래서 524,700원을 넘어가면 CN23, 안 넘어가면 22. 얘네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22냐 23이냐 요거였습니다. 22냐 23이냐. 기준은 300SDR. 300SDR이고 이거를 이제 원화로 바꾸면은 524,700원이다. 그래서 가능하게 수업 시간에는 524,700원만 좀 강조를 드렸는데 300SDR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겠습니다. 300SDR 524,700원. 답이 CN23이다. 넘어갔기 때문에. 자, 다음. 항공 등기로 접수하는 국제 통상물 중 항공 부가 요금만 징수하는 우편물은, 즉 항공 등기로 보내게 된다 그러면은 그 부가 요금 외에 요금이 따로 있습니다. 항공 등기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인쇄물, 소형 포장물, 자료 배달 인쇄물 같은 경우는 부과가 됩니다만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같은 경우는 부과가 안 됩니다. 부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요금만 되는 겁니다. 등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책임지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용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나오진 않지만 이제 부가적으로 나오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이거를 특급으로 보냈다든지 이렇게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징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강조 드렸죠. 이거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제 공부하실 때는 기출문제 보실 때에도 인쇄물이 뭐였지? 소형 포장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됐지? 우편자료 인쇄물이 뭘까? 뭐 예를 들어서 우편자료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주소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복습을 한꺼번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소가 일일이 다 적혀 있어야 된다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은 다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고 이거 중요하구나. 이것만 달달달 외워쳐 봤자 이번 다음 시험에서, 그러니까 2016년이죠. 시험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하지만 다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뭔지에 대해서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국제통상 우편물을 접수할 때 제한 중량이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14 기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뭐 78페이지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장은 2kg 써있죠, 책에. 서장은 2kg다. 그 다음에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5kg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형 포장물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소표하고 차이점. 2kg를 넘어가면 소포다. 2kg 안 된다라고 하면 소형 포장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같은 경우는 7kg까지 가능합니다. 7kg 이내라면 가능하다.
그래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뭐 인쇄물은 5kg다. 아, 5kg구나. 뭐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왔을 때 인쇄물이 가장 무거운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 2kg 이런 숫자들 민감하셔야 됩니다. 숫자. 그다음에 소형 포장물은 계속 등장하는 걸 보면은 중요하다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최신 기출이지만 이게 아니라 우편 자루다. 우편 자루 같은 경우는 10kg, 30kg 사이입니다. 그래서 비교도 안 되죠. 자루니까 사실은 많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말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숫자에 좀 민감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이죠. 7kg. 자, 그 다음에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의 주소표 기표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기네요. 보시면은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에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선부를 첨부해야 된다? 첨부? 답 1번이죠. 1번.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첨부할 필요가 없다. 시험엔 첨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첨부해야 된다. 그럼 첨부 안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 바꾸는 거 항상 관심 가지시고 보셔야 되고 100g 미만 단위는 절상한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 2면에는 3면 뭐 이런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CP로 시작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CP로 시작하는 건 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P가 뭐다라는 것까지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첨부해야 된다? 첨부하지 말아야 된다.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2014 기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특급 우편 EMS에 부과할 수 있는 특수 취급 종류가 아닌 것은 2010년 기출입니다. 자, 1번 배달 통지. 배달 통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배달 통지 되죠. 그 다음에 보험 취급. 국제 특급 우편. 뭐 저번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보험 취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초특급 우편. 추가 요금을 더 내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 속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국제 속달에 대해서 그 많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뭐라 그랬냐면 국제 속달하고 그 EMS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EMS라는 것은 논스톱으로 진행이 됩니다. 논스톱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물건이 오면은 바꾸서 바로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나라가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국제 속달이라는 것은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표지가 붙습니다. 이렇게.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퀵 하고 빠른 택배 이렇게 둘의 차이점. 퀵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이거 얘도 빠르긴 합니다만 국제 특급 우편보다 빠르진 않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속달에도 익스프레스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국제 특급 우편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얘는 표지 딱지가 붙습니다. 이렇게 익스프레스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얘는 빨리 보내야 되는 물건이구나 하는 인식 정도 인지가 돼서 절차상 논스톱은 아니지만 빨리 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걸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도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정확한 정보들만,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모릅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책에 있는 뭐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둘의 비교는 사실 힘듭니다. 둘 다 빠른 거기 때문에. 근데 차이점은 논스톱으로 진행이 되고 빨리 보내는 게 목적이다. 그런 차이점만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큰 무리는. 이거 두 개 갖고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절대. 왜냐면 둘 다 빨리 보내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것처럼 특수 취급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국제 속달이라는 것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물론 이제 EMS 보시면은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되지만 국제 속달은 아예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거. 빨리 보내는 목적이긴 하지만 EMS하고는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로 기억하시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말씀드렸죠. 자, 다음 EMS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은 해가지고 2012 기출입니다. 2012 기출. 자, 보낼 수 있는 물품. 근데 보시면은 안 되는 게 딱 보입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죠? 송금한. 돈은 안 됩니다. 돈은 보낼 수 없고. 또 보시면은 가공하지 않은 금. 두 개가 안 되네요.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돈 안 되고 가공하지 않은 거 안 됩니다. 딴 걸 다 떠나서 그러면 끝나죠. 기억 들어가 있는 거 안 됩니다. 다음 비읍 들어가 있는 거 안 됩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공에 대해서 가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면 물론 이제 보낼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다 외우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포인트만 외우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돈과 가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것들을 빼고 이제 니은 디귿 리을 나머지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이 외우기가 더 쉽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외우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국제 우편에서 사용되는 국가명과 해당 국가의 약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책에 보시게 되면은 그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뭔지. 나머지들도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강조드린 부분 중에서 하나가 나왔네요. 홍콩. CN은 어디냐면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중국으로 헷갈리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 마카오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홍콩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콩은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하고 헷갈린다. 오스트레일리아는 AT입니다. AT. 그래서 이렇게 되게 헷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것들은 하나만 기억하자.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를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수험생 여러분들은 편하시면 그냥 AT로 외우시고 자 AU 맞네요. 자 다음 캐나다 CA 앞에 글자 딴 거 맞네요. 이거 맞고 그 다음 인도네시아 자 이게 헷갈립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인도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그래서 인도를 기억하든지 인도네시아를 기억하든지 하지만 이 IN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인도입니다. 인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ID죠. ID. 그 다음에 영국 GB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괌이 물론 미국 명이긴 하지만 괌 자체가 있습니다. 책에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GU입니다. GU로 괌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US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의해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맞는 게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GU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자 이런 것들은 하나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앞에 글자 딴 겁니다. 바로. 중국 조심하시고.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EMS 배달 보장 서비스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EMS 배달 보장 서비스는 뭐였냐면은 책임지고 보내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자, 기억 접수 가능 국가로는 일본, 미국, 중국, 호주 등이 있다.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더 있는데 덜 나왔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국이 있다, 10개국이 있다라는 거 책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다음 니은 배달 예정일보다 맞습니다. 기억 맞는 거고 니은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 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돌려드리는 거죠. 수수료를. 그러니까 EMS 국제특급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요금 발생하는데 그 요금을 돌려주는 거지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 우편 취급극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취급극도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별도의 취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EMS 자체에 대해서 배달보장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걸 이용하면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그 요금을 돌려주는 거고 따로 없습니다. 가능하다 10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중국, 호주 이런 거 말고도 다른 나라도 있다는 것까지 책을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왜 하이라이트냐면은 제가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숫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단순히 더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뭘 얼만큼 더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상황에서 이거였지라고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쯤에 아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외워주셔야 되고 일단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우편물 번호는 됐습니다. 됐고 우리나라죠 이거 우리나라 약호입니다. 우리나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약호는 KR이다. 오스트레일리아였다 AU다. 중국이었다 뭐 C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색깔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EMS입니다. 국제특급이죠. 국제특급. 그 다음에 10kg입니다. 중량 10kg. 자 10kg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제 통상 우편물 중에 그 소형 포장 우편물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소포에 해당할까요? 소포죠. 왜냐면은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2kg까지만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 소포구나. EMS로 보낸 소포구나. 그 다음에 뭐 내용은 됐습니다. 내용품 가격 16만원. 그 다음에 우편요금 56,200원이다. 자, 16만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편요금이라는 거. 자, 배상금액은 이랬습니다. 자, 아이고 다 지워졌네요.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접수 시 보험 취급되지 않았다. 보험 취급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앞에서 보시면은 내용품 가격이 16만원이지만 이걸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행방조사 청구료 등 기타 비용 발생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의거한다. 이거는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없다면 자 다시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EMS 다시 동그라미 하시고 국제특급 10kg다. 요건 이제 안 되는 거죠.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근데 요건 우편요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되어 배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소포의 경우에는 일단 7만원이 있습니다. 7만원이 있죠. 7만원. 여기다가 키로당 7,870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키로당 7,870원. 그러니까 7,870원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야 되겠죠. 키로당이니까 10kg니까. 자, 다음 이게 이제 얼마냐면은 아이고 어렵네요. 78,700원 더하면은 147,800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숫자가 이렇게 계산이 안 되네요. 7만원에다가 78,700원이기 때문에 148,7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우리 지금 산수 잘하는데 148,7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편 요금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EMS의 경우는 왜냐면은 우편 요금 발생했습니다. EMS를 보내기 위해서 빨리 보내기 위해서 했는데 분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요금도 반환해야겠죠. 56,200원. 자 이렇게 되면은 14만원에다가 56,200원 합쳐서 보기에 좀 보시면은 가격 차이가 큰가요? 아 별로 안 크네요. 계산해야겠네요. 자 보면은 900원 끝에가 900원. 그 다음에 4 1 올라가고 20 20만 4,900원 지워보겠습니다. 자, 20만 4,900 있네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인데 제가 반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숫자가 이런 계산에 이용될 수 있는 것들까지 가능하다. 손해배상, 뭐 국제우편뿐만 아니라 국내우편에서도 손해배상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났네요. 네, 이론 강의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잊지 마시고 기출은 어떤 지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쭉 나왔구나. 다음 시험에서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아 이렇게 나도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우편 기출문제, 국제 우편 기출문제 구성했던 거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많이 요즘에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이제 올려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편 상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